자, 이제 국가의 성립과 발전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중국의 최초의 왕조인 하, 그 다음 상. 상은 여러분들 신권정치, 왕이 제사장이다. 그죠? 갑골문, 이런 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나라.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봉건제.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봉건제. 자, 그리고 덕치주의와 천명사상, 백성을 덕으로 다스린다.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내가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주왕실이 몰락하죠, 그죠? 견융이 쳐들어오면서 원래 수도였던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사를 갑니다. 큰 집이 몰락하니까 작은 집들이 각자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설쳤던 시대.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춘추전국 시대 하면 주나라랑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주왕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주라고 하는 타이틀, 이렇게 이게 다 주나라인 거죠. 주나라 안에 있는 여러 작은 제후국들이 이렇게 그렇게 잘났다고 설치던 시기이고, 이제 전국시대쯤이 되면 이제 서로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시대에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치열한 전쟁의 상황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철기가 많이 활용되면서 생산력이 강화되었고, 또 이제 군현제, 그죠? 살아남으려면 예전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 뽑거나 그렇게 자기 친인척들 보내가지고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관료제, 그리고 중앙에서 왕이 직접 지방에 있는 장관들을 파견해서 지방을 관리하는 군현제, 이런 걸 실시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상, 제자백가도 이때 등장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던 혼돈의 카오스 시대였던 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나라 어디였죠? 그렇죠, 바로 여기 진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여러분들 황하강 파란선 보이죠, 그죠? 황하강이라든지 창장강과 같은 아무래도 하류 지역이 농사가 훨씬 더 잘 되는 지역이죠, 그죠? 이런 비옥한 농토 지역이 아닌 서쪽 변방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히말라야 산맥 나오고 티베트 고원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변방에 있는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저력이 있겠죠, 그죠? 특히 그걸 완성한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진시황, 진왕정, 그죠? 뭐 아직도 연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킹덤, 그죠? 일본 만화, 그런 것들도 전부 이제 이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나라로 갑시다. 진의 통일과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 자, 줄쳐볼까요? 3세기 말 중국을 통일합니다. 쫙 치고 기원전 221년. 아직까지는 이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됐죠. 일단 3세기 말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 됐죠. 자, 어떻게 이렇게 서쪽 변방의 진이 통일되었을까? 먼저 법가 사상,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거 한번 별표칠까요? 이 상앙이라는 분은 당시 진시황 때의 진나라의 재상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 같은 느낌. 자, 그렇죠. 일 안 하면, 그죠? 그리고 또 군공을 세운 자는 자기를 받는다. 왕의 친족이라도 전쟁 나가지고 공이 없으면 귀족의 힘을 노릴 수 없다. 법에 의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분제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정말 능력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시황제라는 용어를 썼고, 자, 그리고 사상, 도량형, 화폐,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줄짝치고, 그리고 이렇게 넓어진 중국 전체를 순시를 합니다. 막 다닙니다. 지금에 하면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다니면 되지만 당시에는 다 마차 타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길을 정비하고 도로망 정비. 뭐 썰에 따르면 이제 내가 통일해 놓고 나니까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해서 불로초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연제도 확대합니다. 그리고 북쪽 오랑캐 흉노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죠? 만리장성 대단한 거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여러 기존의 춘추전국 시대에 쌓아놨던 이 성들을 연결하는 작업 만만치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진시황릉, 아방궁 이런 대규모 통업 사업을 했고 또 법치. 이 법치라는 게 법에 의해서 상을 주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법치를 지킨답시고 뭐 우리 지금으로 치면 예비군 훈련입니다. 군사훈련 받으러 와야 되는데 제 시간에 안 오면 네 사형입니다. 목을 자릅니다.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는 여러 지역에서 진승, 오강과 같은 농민봉기가 일어나면서 결국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자, 요거 별표 잔인하게 또 치세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자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썼던 글자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 이게 말맞자 같죠,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전서체로 통일을 해버렸고 전국에 또 여러 나라들이 각자 썼던 화폐를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이게 반량전입니다. 동그랗고 가운데 네모 뚫린 그죠? 다른 나라 거 보니까 무슨 뭐 화살촉 같기도 하고 칼 같죠,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칼로도 쓰고 화살촉으로도 만들습니다. 왜? 계속 전국시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돈 자체도 그렇게 무기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자, 군현제 이것도 기억해 둘까요? 군현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앙의 황제가 지방의 군, 현, 군은 지금으로 치면 도청, 현은 시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지사, 시장을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그 지방을 그렇게 직접 관리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근데 너무 빡세가지고 망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시대입니다. 한나라입니다. 진나라에 반대해서 봉기한 세력 중에 여러 세력인데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결국 중국을 통일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장기판 혹은 장기알 본 적 있나요? 그렇죠. 초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초나라는 항우, 그리고 한나라 유방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결국 경쟁이 붙었다가 결국 한나라가 승리해서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자, 줄 한번 칠까요? 전한, 그죠? 기원전 202년. 자, 차이점은 뭘까요? 진나라하고 한나라 통치체제. 기본적으로 법치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과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적당히 융통성 있게, 그래서 유학 이걸 좀 섞는 거죠. 법치와 유학 이거를 섞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한고조 때에는 이 한고조 이 사람도 여러분들 나중에 네이버에 한번 쳐보면 정말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의 양아치 혹은 뭐 건달, 무직자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 최고 높은 존재인 황제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 자, 자기가 올라갈 때 이제 그까지 황제까지 올라갈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 개국공신들, 친구들,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자, 군국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한고조 유방, 그죠?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 때에는 이렇게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구역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주나라처럼 친척들, 물론 이때는 친척이 아니고 개국 공신들, 자기 친구들한테 아니 고맙다, 요쪽에 가가지고 네가 왕처럼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뭐 그렇죠.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도움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개국공신들을 위하는 정책을 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국공신들을 싹 죽이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고려 광종이라든지 조선의 태종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처럼 그 역할을 그 포지션이 바로 여기 한무제입니다. 한무제 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실시했던 군국제도를 없애버리고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동중서라는 유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한무제는 이 무자가 무술할 때 그 무자입니다. 그 정도로, 그죠?
뭔가 무술과 관련된 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의 영토를 엄청 넓혔습니다. 계속 골칫거리였던 흉노를 쫓아냈고 베트남 북부 지역과 고조선을 이때 멸망시킵니다. 근데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해서 판매하는 전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밑에도 있으니까 별표 치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그래서 소금과 철을 팔아서 그 수익을 국가 재정, 말이 좋아서 그렇지 황제의 지갑으로 넣은 거죠. 자, 근데 그러다가 점차 한나라가 쇠퇴해서 이렇게 망하는 거 보고 있느니, 그죠? 자, 외할아버지가 나섭니다.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 결국 한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신이란 나라를 세웠고 왕망이라는 사람이 좀 혁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비도 없애고 토지도 국유화해서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뭐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 뜻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한테 땅 주지? 뭐 이랬던 거고 결국 이 호족들이 결국 반발해서 결국 신이란 나라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한편 유수라는 사람, 이 사람 나중에 광무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이 유수라는 분이 결국 한나라를 다시 세우고 러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후한이라는 그렇게 나라가 되는 거죠. 그냥 한이라 썼는데 그죠? 앞에 유방이 세운 한, 중간에 한 템포 신 때문에 끊겼죠. 그래서 광무제가 다시 세운 한은 후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장건이라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지? 장건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장건의 이동 경로, 야, 요거 별표 하나 쳐보자. 장건 이 사람은 한무제 때 사람인데 한무제가 퀘스트를 하나 줍니다. 근데 이 퀘스트가 여기에서 월지까지 갔다 오는 건데 뭐 그냥 말 타고 쭉 간 것 같지만 이렇게 바로 쭉 못 가고 뭐 이상하죠. 화살표가 요렇게 갔다가 갑자기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쭉 갔다가 돌아오다 바로 쭉 갔으면 됐으겠네. 돌아오다 또 잡혀가죠. 아, 그죠. 퀘스트가 10년이 넘는 퀘스트입니다. 뭐 이거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쨌건 장건이 이렇게 이동한 경로에 따라서 우리 여기 중국에서 이렇게 쭉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기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심지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비단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실크로드의 기원이 되는, 그래서 장건의 이동 통로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흉노부터 맞아 보면, 자 이 흉노 얘네들은 중국 중원 민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애들이죠. 지도 그죠, 헷갈리지만, 자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는 중원 민족 입장에서는 열심히 화강하고 장장가에서 농사 지놓은 거를 얘네들이 주수하고 나면 털어가는 아주 사악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진시황 때 요렇게 만리정성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뭐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흉노부터 배웁시다. 자, 흉노는 잘 보면 이렇게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입니다. 그리고 흉노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선우이고 좌방과 우방 됐죠. 여기에 좌방 우방,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얘들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죠, 남북 하면은 뭐 그렇지만, 자 어쨌건 좌현왕, 좌롱리왕, 우현왕, 우롱리왕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선우가 있고 좌방 우방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선우, 대선우, 그죠? 여기 이분도 3세기에 상당히 그렇게 중국 애들을 괴롭혔던, 그래서 심지어 한고조 유방한테도 이겨가지고 중국을 조금 위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빠야투르 혹은 묵돌 이렇게 검색하면 이분의 인생이 또 네이버를 통해서 대충 알 수 있게 됩니다. 뭔가 스펙타클합니다. 존속 살해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조선, 그죠?
고조선도 보면은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흉노와 고조선이 연결되어서 얼마든지 한나라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고조선도 결국 저희 한나라가 나중에 털러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건 지금 하나씩 보면, 자, 만주 한반도 지역의 최초의 국가다 됐죠. 그리고 신권 정치 체제입니다. 역시 주나라처럼, 아니 상나라처럼 고조선은 왕이 제사장이었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자, 기원전 4세기가 되면 연나라, 연도 기억납니까? 그죠? 우리가 앞에 배운 여기 연 있었죠, 그죠? 그지? 자, 그래서 연과 대립할 정도로 컸고, 이제부터는 이제 잘 좀 살고 있는데 또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와서 기존에 있던 왕을 쫓아내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위만조선. 자, 그리고 위만조선 시대부터는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고 왕위가 세습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직 명칭도 있고 팔계조법도 있죠. 자, 고조선이 이렇게 한나라에게 멸망한 이후에는 부여, 고구려, 삼한 이런 나라들이 각자 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합니다. 자, 일본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100개 정도의 소국이 등장했고, 자, 기원 후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원 후가 되면 2세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되어서 좀 그래도 이름이 있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쟤네들 뭐지, 우리한테 선물도 갖다 줬네 해서 야마타이 이 나라는, 야마타이 나라는 그죠, 히미코 여왕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교류와 전쟁 돼 있죠, 그죠? 자, 요거 한번 별표 치세요. 백등산의 수치. 한고조가 흉노를 공격하려고 쳐들어갔는데 오히려 묵특, 그죠? 아까 앞에 본 바이투르, 그 사람이 40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와서 한고조를 포위했습니다. 결국 그죠? 한고조가 항복하고 그죠?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화친조약이지 그냥 항복조약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손자 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손자 한무제는 할아버지의 치욕을 갚아준 거죠. 흉노를 물리쳤고, 됐죠? 고조선도 정벌 했고, 그죠? 자, 여기 보면 중개무역 요런 말도 나오죠, 그죠? 중개무역. 그래서 흉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이제 기존에 이렇게 장건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비단길,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보호해줄게, 아니면 우리 구역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중개무역으로 사실상 돈을 좀 벌었습니다.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자, 마찬가지 그죠? 고조선도 흉노랑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침략을 했었고 결국 1년 동안 싸웠지만 망했습니다. 자,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이제 중원의 위나라의 조공원에서 금도장을 받았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자, 요 금도장은 아무래도 주작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냄새가 좀 주작 냄새가 나는데, 제가 기원전에 받았던 거를 무려 1700년, 800년이 지나서야 어떻게 농부가 밭갈다가 이 금도장을 발견했다. 뭔가 좀 그죠? 어쨌건 외에 노국이라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 이 사람이 후한 광무제한테 선물을 보내고 기념품으로 금도장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노국왕이 받은 금도장이고 히미코 양이 받은 금도장은 일본 애들이 숨겨놓고 안 보여줍니다. 있다고는 하는데, 그죠? 자, 히미코 양이 받은 금도장은 노국왕이 받은 거랑 다르다. 뭐 그 정도. 예전에 동아시아 문제가 급나게 어려울 때는 이것도 헷갈리게 하는 문제 요소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 난인수 정도나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더럽게 내겠죠. 자, 요거 1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문제. 이거 뭐죠? 그죠?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 보면 큰 집과 작은 집 혈연관계죠. 그죠? 주나라의 제도 맞죠? 이거 무슨 제? 기억하셔야 됩니다.